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할 때 필요한 컷 편집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컷 편집 방법. 자, 컷 편집 방법은 일단은 제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영상 편집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영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혹은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칼, 네, 이런 커터 칼 모양으로 자르기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하는 도구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자르기 도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모양 포인터가 이렇게 커터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포인터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클립에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 대니까 네, 금방이라도 자를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아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클릭을 하는 그 타이밍을 클릭을 해 보니까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한 부분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잘려진다기보다는 구간이 나눠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 도구가 있죠? 이 선택 도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클릭한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자르기 도구를 선택했을 때는 클릭하는 순간 다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네, 족족 다 잘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르기 도구를 하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 도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네, 선택 도구를 눌러주셔서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클릭 선택을 해서 이제 이거를 마우스 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우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삭제하는 키가 있을 겁니다. 그 삭제하는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0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0을 눌러보면 가장 맨 처음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했더니 지금 0프레임에서 7프레임까지, 6프레임까지는 검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영상이 지금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영상을 틀게 되면 여기는 검은 화면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없애주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없애냐면 이 비어있는 영역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 잔물결 삭제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을 없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선택을 해서 쭉 이렇게 보다가 여기 또 잘라야겠어. C를 또 눌러서 자르고 난 다음에 자, 또 가려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르기 도구의 단축키는 컷이라서 C. 그 다음에 선택 도구는 그냥 V로 돼 있어요. 네, C하고 V. 키보드 자판 배열을 보시면 C 다음에 옆에 보시면 V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또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중간에 비어 있죠?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잔물결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비어 있는 화면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편집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건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포인터를 이 끝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포인터 모양이 바뀝니다. 네,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포인터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 또 끝부분에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내고
자, 그리고 비어있는 영역들은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잔물결 삭제, 그리고 여기도 잔물결 뭐 삭제,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편집에 많이 쓰이냐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셀프 촬영을 하면 이제 내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가서 뭐 녹화 버튼을 눌러서 뭐 이야기하고 이제 멘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카메라를 끌려고 다가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 대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드래그 하셔서 이제 편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커터칼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제 컨트롤 K. 자,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클립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그냥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C하고 V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K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컷 편집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트랙, 이 V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트랙 대상 지정을 켜거나 끕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단축키를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그 단축키가 어떤 타겟에다가 어떤 타겟 트랙에다가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편집을 또 이렇게 해본 것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뚝뚝 뭔가 끊기는 느낌으로 편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컷 편집을 좀 해주시면 좀 연속되고 있는 화면에서 조금 분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좀 긴장감도 일으키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편집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이제 영상 촬영을 할 때 첫 장면은 보통 이렇게 어떤 장소를 나타낸다거나 혹은 그런 롱샷을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 혹은 이런 시계를 이제 촬영을 해서 지금 또 몇 시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촬영을 제가 보통 이렇게 짧은 것도 클립도 보통 한 10초 정도 촬영을 해요. 10초 정도 넉넉하게 촬영을 하면 좋은 점이 이 흔들림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부분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진동이 또 있잖아요. 그런 진동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화면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보통 이제 편집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찍은 화면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또 이제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소스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3점 편집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한번 익혀볼 거예요. 3점 편집. 이거는 점이 3개 있다고 해서 3점 편집입니다. 이거는 인점이 있고요. 그 다음 아웃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특정한 요소,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편집에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지금 있죠. 자, 이 영상을 이번에는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위쪽으로, 여기 소스 모니터 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와 여기 소스 모니터는 좀 다르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화면을 우리가 조금 살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미리 다듬어 놓고 이제 타임라인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단 타임라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편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컷 편집하다가 중간에 이 부분을 좀 잘라내야겠다. 좀 드러내기 시작하면 뭔가 좀 꼬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리로 치면 이제 미리 재료를 좀 다듬어 놓고 이제 집어넣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타임라인이 냄비라고 하고 이 소스 모니터가 도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도 양파를 그냥 집어넣진 않잖아요. 생양파를 그냥 까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집어넣진 않잖아요. 그냥 그걸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잘라내는데 소스 모니터가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살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표시.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재생을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영상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웃, 종료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범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영상의 범위를 지금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범위의 영상을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것인지 네, 그 위치를 이렇게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영상 소스 모니터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쭉 잡아당기시면 이제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다음 항목 뒤에 삽입, 그 다음에 오버레이, 다음 항목 앞에 삽입, 바꾸기, 덮어쓰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삽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삽입을 눌러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네, 지금 또 이게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트랙이 조금 왜 이쪽으로 들어갔지 싶으실 거예요. 네. 자, 이 프리미어 프로는 트랙 개념의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V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번 트랙입니다. V2는 2번 트랙이고요. V3는 네, 3번 트랙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영상이 지금 3번 트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왼쪽에 보시면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트랙 3번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트랙 3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변경하고 싶다. 내가 이 V2, 네, 2번 트랙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작업을 시도해 볼게요. 자, 이번엔 삽입을 눌러보면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2번 트랙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소스 패치가 지금 2번 트랙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모니터에서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약에 영상과 영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 네,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에 화면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트랙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은 네, 이 트랙을 한번 가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눈 표시가 있죠? 이 눈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눈이 이런 대각선 모양이 나오면서 이 비디오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도 소리는 들려요. 네, 소리는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2번 트랙에 올라간 영상이 기차가 지나가는 영상이고요. 1번 트랙은 이 시계를 나타내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2번 트랙에 이 기차가 지나가는 영상이 올라가 있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상부터 먼저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이 시계의 영상을 3번 트랙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게 되면 얘가 트랙이 순위가 더 앞서기 때문에 얘가 먼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혹은 맨 뒤로 보내기 뭐 이런 기능들을 한번 써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랙마다 또 위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게 그냥 특징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다음 항목 뒤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요. 혹은 이것을 뭐 바꾸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만약 소스 패치를 같은 트랙에다가 적용시켜 놓고 바꾸기를 하게 되면 이 영상으로 지금 바꿔지게 된 거죠.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이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를 같은 선상에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기를 했더니 영상이 지금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방법들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드래그만 이렇게 쭉쭉 하시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하시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게 전부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기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를 쓰시다 보면은 이게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